안녕하세요, 아킨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 특별한 영상인데요. 바로 건축 모형 있잖아요. 모형을 잘 만드는 방법에 관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꿀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건축 모형을 잘 만들 뿐 아니라 빠르게 만들어야 돼요. 항상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건축과 학생분들 보통 프로젝트 마감을 할 때 그 판넬과 모형으로 마감을 하는데, 판넬을 만든 다음에 보통은 이제 모형을 만들게 되는데 항상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고, 건축사 사무소에 이제 취업을 한 다음에도 모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때도 항상 이 마감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보면 이런 계획안을 만들고 그 다음 마지막이 모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형을 만들 때는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야 되지만 빨리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저 나름 그래도 제 자랑 같지만 좀 손재주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뭐 학창시절이나 이럴 때는 별명이 모형의 신이었어요. 쑥스럽지만. 그리고 취업하고 나서도 모형을 좀 굉장히 잘 만들어가지고 윗 선배 직원들한테 이제 칭찬도 많이 받았고, 제가 꼭 모형을 만들면 건축주분들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남아있는 모형들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나름 그렇게 만들었던 노하우를 지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모형 만들기의 핵심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바로 자르기와 붙이기죠. 사실상 이 두 가지의 반복이라고 보면 돼요, 모형 만들기는. 그 중에 먼저 자르기. 자르기의 핵심은 바로 짜잔! 요 칼판입니다. 칼판.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 야, 모형 만들 때 그럼 당연히 칼판을 대고 자르지, 그럼 뭘 대고 자르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단순히 이 칼판을 밑에다 깔고 자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칼판에 그리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격자형 그리드죠. 가로 세로 격자형. 제가 학창시절부터 지금 취업해서까지 이 칼판의 그리드를 활용해서 모형 만드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심지어는 이 칼판의 윗부분이 하도 대고 자르고 붙이고 해서 지저분하니까 뒤집어서 아예 없는 면에다 쓰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근데 이 그리드를 활용을 안 하면 진짜 이 칼판의 그 활용을 20-30% 밖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드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1cm 간격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5cm 간격으로 되어 있는 큰 칼판들, 그런 거 많이 쓰실 거예요. 물론 그 큰 칼판도 있어야 돼요. 큰 종이를 자를 땐 필요하죠. 그렇지만 세부 모형을 만들 때는 요 조그만 A3 사이즈의 요런 칼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칼판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1cm 사이에 줄이 하나 더 있죠. 5mm 간격이에요. 이거는 더 좋아요. 이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1cm짜리 아니면 요 5mm짜리 칼판을 대고 사용을 했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바로 이 칼판의 그리드를 쓸 때와 안 쓸 때의 차이가 얼마나 생기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이를 준비했고요. 일단 편의상 자르기 쉬운 요 두께감이 거의 없는 A4 용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애매하죠. 왜냐면 우리가 모형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항상 형태가 애매한 종이 쪼가리들이 남아요. 딱딱 직선으로 이렇게 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잘라내야 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일단 칼판의 그리드를 사용을 안 할 때 먼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아예 칼판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벽체가 필요한데 3m에 10m 짜리의 벽체가 필요하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지금 1대 100 스케일로 모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cm에 3cm 짜리 벽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자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칼판을 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일단 한 면을 잘라내겠죠. 기준점을 잡으려고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엔 여기에서 이제 3cm 높이로 만들려니까 여기에서 3cm를 찍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수직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수직이 돼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 수직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일직선의 쇠자로는. 그래서 이게 쇠자가 기역자로 꺾인 쇠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직각 쇠자죠. 그걸로 해서 여기다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여기다 3cm를 찍고, 또 이쪽에 와서 또 직각자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3cm를 찍겠죠. 근데 그 쇠자가 없다면 내가 그냥 감으로 임의로 여기를 직각을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완전히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또 얘네 점들을 또 이어야 되겠죠. 일단 쭉 이렇게 잇거나 아니면 먼저 이렇게 잘라주겠죠. 쭉.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지점을 선택해서
이것도 직각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직각 세자가 없다면 여기를 또 잘라 줄 거고요. 여기서 또 10cm 길이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체크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 아래쪽도 10cm 또 체크를 해주고, 지금 그래서 이 만난 점들끼리 이어진 선을 이렇게 잘랐을 때 요게 바로 이제 10cm에 그리고 높이 3cm의 벽체를 자른 거예요. 지금 엄청 자를 여러 군데 대고 또 확실치도 않은 직각을 설정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라냈죠.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리드가 있는 칼판을 쓴다고 하고 비슷한 종이로 10cm에 3cm 벽체를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쭉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잡으려고 이렇게 선을 하나 보내죠. 그 다음에 요 윗면을 요 선 하나에, 수평선 하나에 딱 맞춰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자를 갖다 대면 수직선이 바로 나오죠. 위아래 수직. 그쵸? 그럼 여기는 요렇게 직각이 된 겁니다. 그쵸? 여기가 맞고 여기가 맞으니까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잘라요. 그럼 여기 수직면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요 수직선, 수평선이 맞은 상태에서 자, 10cm 갑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10칸, 큰 칸으로 10칸 가면 되죠. 그럼 바로 여기에요. 30 라인. 여기 쭉 30 내려오는 선, 요 선에다 대고 그냥 요것도 잴 필요도 없어요. 직각이고 뭐고 센치고 잴 필요도 없죠. 딱 맞는 숫자니까 뭐 애매하게 점 몇 미리 뭐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벌써 10cm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수직면에 갖다 대고, 자 5mm씩이니까 6칸이면은 3cm죠. 갖다 대고 그냥 자르면 끝. 뭐 센치를 재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숫자가 딱딱 몇 cm 떨어질 때는 얘는 이제 0.5mm까지는 괜찮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길이가 뭐 높이 3cm에 길이가 애매하게 뭐 한 9.7cm다. 여기에서 9.7cm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끝에서 3mm 모자라겠죠. 3mm 여기 모자란 선 여기 딱 찍고 그대로 여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평선 맞죠? 여기는 수직선, 위아래로 수직선이 있으니까 여기 갖다 대고 여기 수직선 일치시켜 놓고 그냥 잘라버리면 바로 9.7cm 짜리 벽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은 감이 옵니다. 감이 생기면은 만약에 지금 여기서부터 뭐 3.3mm 짜리 벽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여기가 3cm고 여기 3mm잖아요. 3mm를 자로 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5mm니까 한 5등분에서 5분의 3 정도 되는 위치, 대충 한 여기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 자를 갖다 대서 여기 간격, 여기 한 2mm 간격, 여기 2mm 간격 딱 맞으면 거의 수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버리죠. 그러면 여기가 거의 이제 이렇게 3.3mm의 벽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여기 거의 3.3이죠? 딱 보면. 그래서 이 칼판, 그리드의 사용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로 일일이 잴 필요도 없고 수직을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수직자 되고, 근데 이 수직 세자 갖고 다니는 친구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 자로 대충 이렇게 수직 이렇게 감으로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요 정도면 직각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5cm 재고 여기로 와서 5cm 재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여기에다가 딱 대고 수직면 대고 여기서 1, 2, 3, 4, 5cm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갖다 자만 갖다 대고 요 위에 줄 아래 줄 직선 일치만 시키고 여기 수평 맞는지만 보고 그냥 잘라버리면 얘는 5cm 짜리 벽체인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다. 네, 잘 보셨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숙련도에 따라서 이 그리드를 쓰고 안 쓰느냐의 차이가 2배 이상 속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르기의 퀄리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뭐 큰 저기가 없습니다. 보통은 다들 이렇게 뾰족한 앞이 30도 칼날을 사용하실 거고요. 이 칼날을 굉장히 자주 잘라줘야 돼요. 물론 이 칼날이 뭐 학창시절엔 비싸요. 그래서 최대한 아끼려고 여러 번 하는데 이 딱딱한 종이나 뭐 플라스틱류를 자르기 때문에 금방 끝이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자주 똑똑 분질러 주면서 사용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면이 수직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 칼을 수직으로 최대한 유지하면서 자르는 거, 그런 정도면 자르는 거에 있어서 퀄리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다음은 붙이기입니다. 붙이기 또한 저만의 이제 빠르고 깨끗하게 붙이는 노하우가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재료를 모형 만들 때 요런 라이싱지나 요런 포맥스를 사용해요. 라이싱지는 보통 흰색이나 미색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게 없어서 지금 검은색으로 대체했고요. 두께는 뭐 한 1mm부터 2mm, 4mm 요렇게 보통 나와요. 그리고 요 포맥스는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요것도 보통 보면은 1T 얇은 거 1mm 짜리, 그리고 뭐 3T, 5T, 5mm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5mm인데 보통은 한 벽체를 스케일대로 만들면 3T 중간 거를 보통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라이싱지는 한 4T 정도를 벽체 만들 때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 둘 다 어떤 재료를 쓰든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재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붙이기는 더 쉽습니다. 일단은 두께감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요렇게 모서리를 정확히 붙일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요렇게 겹치든 요렇게 겹치든 끝에를 겹쳐서 붙여야 되겠죠. 이럴 때 핵심은 요 틈새로 본드가 빠져나오면 안 돼요. 본드가 흘러나와가지고 여기에 본드가 번진다든지 이렇게 종이에 흡수돼가지고 쭉 퍼져버리면 굉장히 지저분한 모형이 되겠죠. 요럴 때 노하우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붙이는 본드는 요 록타이트 401 본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 본드를 굉장히 많이 써요. 굉장히 좋은 본드입니다. 뭐 재료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잘 붙죠. 거기에다가 굉장히 미세하게 좀 컨트롤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요렇게 주사 바늘을 꽂고 항상 쓰죠. 그래서 이 벽체를 붙인다 라고 할 때 제가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일 두꺼운 이 5T짜리 포맥스를 준비했는데, 뭐 실제로는 이 5T짜리까지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한 3T 정도 벽체를 많이 쓰죠. 근데 요거를 붙인다고 할 때 보통은 요런 식으로 겹쳐서 붙입니다. 이 끄트머리를. 그래서 이 끄트머리를 이렇게 겹쳐서 붙였을 때 요 마구리에 요 틈새로 본드나 이런 것들이 울룩불룩 이렇게 삐져나오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본드를 여기로 안 삐져나오게 붙이는 게 이제 퀄리티의 관건이고요. 그리고 또 빨라야 되겠죠, 붙이는 게. 어떤 친구들 보면은 본드를 이렇게 미세하게 여기다 잘 이렇게 전면에 다 발라요.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전면에 다 발랐으면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에 본드가 튀어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이 본드의 접착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바를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요렇게 붙인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다 본드 칠을 할 때 그럼 어떻게 칠하냐? 점으로 먼저 띵띵띵 한 3번 정도만 찍습니다. 3번 정도만 찍는데 어떻게 찍냐? 요쪽으로, 요 안쪽으로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를 찍어요. 한 2번을 찍든 3번을 찍든 길이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래서 요렇게 포인트 지금 표시한 거 보이시죠? 요렇게 한 3군데 정도 찍고 일단은 먼저 대고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면은 접착성이 강해가지고 잘 붙어 있어요. 근데 혹시나 굉장히 또 불안하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고 조립하다 보면. 그러면 이 다음에 요 안쪽 면 있죠, 요 안쪽 면에다가 실리콘을 쏘듯이 한번 쭉 칠하고 마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쭉 칠한다 이거죠. 그러고 나면 이쪽으로 절대 본드가 이제 튀어나올 일도 없고 굉장히 강하게 여기다 길게 쌓아놨기 때문에 잘 붙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붙이기의 팁입니다. 여기 이렇게 45도로 못따기를 해가지고 대각으로 잘라가지고 딱 맞붙이면은 모서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만날 텐데, 그렇게까지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다 실수하면 또 잘라야 되고, 그냥 요렇게 엇갈려서 붙이되 깔끔하게만 붙이면은 전혀 이 퀄리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쪽으로 지금 삐져나가면 안 되니까 본드가 요쪽으로 해서 살짝만 몇 방울 띵띵띵 묻혀준 다음에 일단 붙이고 그럼 바로 붙습니다. 오히려 본드를 여기다 떡칠해 놓으면 붙는데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해서 붙인 다음에 요 뒷면에 여기다 실리콘 쏘듯이 한번 찍! 요거는 금방 하잖아요. 바로 찍! 요렇게 하고 끝내라. 요게 이제 붙이기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깔끔하고 또 빠르게 붙이는 방법이죠. 네, 여러분 어떻게 이 붙이기까지 해서 자르고 붙이는 거에 대한 저의 노하우를 잘 보셨나요? 이미 이렇게 아니면 더 좋은 방법으로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지금 제 예전에 모형 회사 방문기 영상에서 나왔듯이 뭐 그런 데서는
좋은 레이저 커팅기나 이런 것들을 쓰고, 이제 학교에서도 요새는 많이 그런 것들을 쓰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만들어 봤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